매일경제TV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함께 시작해 보시죠.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오늘 시청자분들도 귀에 딱지 않게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도 하락을 해서 시장은 오히려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는 좀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실적을 영업이익을 사실 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1.7조에서 2.7조까지 전망이 나왔던 건데 지금 나온 걸 보게 되면은 2조 8,800억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높이 보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역시나 이 HBM으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마침 나온 게 지금 청주 공장에다가 이제 이 HBM 신규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거기에만 5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5조가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투자만 20조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HB에 나온 어떤 확장성 확인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좀 빠졌을 때 좀 매수 기회를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한일성으로 못 가는 이유가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제 엊그제죠. 이 테슬라 시식을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앞으로 이제 AI 칩을 또 이 2배가량 더 주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메타 실적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투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AI 투자 여기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한시적으로 좀 수가 둔화할 수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좋은 그 AI 칩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구매가 중단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점에서 이 어떤 흐름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이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 하이닉스의 어떤 그 조정을 매수 기회를 봐야 된다. 이 숫자가 확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빠졌을 때 매수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 큰 수익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서 이 대형 반도체주를 매수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중소형 반도체주를 매수하는 게 더 현명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투자 특성인데 나는 대형 좀 하겠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헬스마켓 이런 종목이 없는 거고 다만 어떤 수익률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 HBM이 커지고 있을 때 하이닉스의 HBM 장비를 투자하는 기업들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좀 들어간다보다는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의 어떤 변동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이 아래로 가면 좀 힘들지만은 위로 갈 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로 갈 수 있는 변동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들어가는 장비 종목들 오늘도 좀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종목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 오늘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시죠. 네, 아스코입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가 요즘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데 업황 전반, 섹터 전반이 오르진 않는데 아스코를 갖고 오기에는 아직 6월이기 때문에 너무 이르지 않나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5월 말과 6월 초인데 시간이 좀 남았죠. 다음 오늘 보시면 초록 제목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이라는 게 이 관련 이제 이 학회에 참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거 발표할 거라는 어떤 목차 같은 거를 발표하는 건데 어제 나오는 건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발표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 기업이 어떤 임상 데이터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보도가 나왔던 거는 그냥 어떤 인터뷰 통해 보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학회에다가 초록을 제출한 겁니다. 제출한 제목과, 그러니까 논문은 이제 공개 안 되고 있는 거고, 제목만 공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고,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암학회에다 제출한 것들의 제목을 확인했을 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내용이 좋으니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개한 제목이 나왔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재료 같은 게 나오면은 어떤 재료가 나오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재료가 확정돼서 빠지기 마련인데 이건 재료가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러한 재료가 나온다는 그런 제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 5월 말까지는 이런 모멘텀이 좀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마케에서 다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월 23일이 이제 그 데이터 공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목 발표된 거고
5월 23일 날 데이터 공개, 5월 말에 하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모멘텀이 계속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성공 전략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오늘 오전장, 오후장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담았던 종목 리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리뷰 종목 강력합니다. 네. 이 DIT가요. 오늘도 정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무려 41%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공 투자 전략 처음 할 때 말씀드렸던 거고 네. 바로 급등 나왔고 약간의 조정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실적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영향이 있다 보니까는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마이크론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이 DIT가 더 빠르게 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 하이닉스를 보고 급등한 종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런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영향으로 좀 굉장히 좀 아래에 있던 종목들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잠시 뒤에 한번 종목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인제 시작하는 종목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 일주일 넘게 보유해서 40% 넘게 수익이 났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장미주로 저희가 담았는데 네. 15%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후공정에서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 삼성과 한이제 둘 다 들어간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DIT 같은 경우가 마이크론에 공급한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것까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삼성과 한이제 둘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추가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PSK 홀딩스도 조만간 정고점을 넘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이 PSK 홀딩스도 58,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아스코 얘기하면서 바이오 관련주를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이미 HLB를 담아놨었습니다. 벌써 19%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12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5월 16일 안에 FDA 승인이 날 거로 보는데 네.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달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만큼 나온다면 이 정보적 돌파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HLB 같은 경우도 아스코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이 간암 치료제에 있어서 지금 췌장 생존기간 데이터를 발표한단 말이죠. 그것조차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월 16일 안에 FDA 승인, 5월 말에 아스코에서 또 새로운 데이터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정고점 돌파 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12만 원까지는 편하게 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HLB도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을지 첫 번째 공략주 함께 열어볼게요. 네. STI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DIT의 후속주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DIT도 워낙에 좀 가볍게 올랐고 ST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무거웠던 건데 네. 이 DIT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인프라부터 리플로우까지 그러니까 다시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레거시부터 AI 반도체까지 지금 모멘텀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프라 투자가 지금 25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건데 최근 삼성전자가 이제 그 P4하고 P5 연구동 이 테일러 쪽에 또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또 HBM 공장을 새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마이크론까지 재개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가 2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용 플러스 리플 장비 이게 지금 어떤 장비냐면은 이 HBM이 TSV 공정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칩과 칩 사이에 그 칩을 구멍을 뚫어서 전도체를 채운 다음에 칩을 붙이는 건데 이 칩을 붙이는 과정에 들어가는 게 리플로 장비인데 이게 지금 STI가 지금 2022년도부터 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요 하이닉스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게 작년 10월부터 이제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 받은 것까지 하면은 요 수주가 아마 이제 23년부터는 꽉 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ST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장비 투자부터 그쵸. AA 반도체 장비 투자 이게 다 합쳐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HBM 종목보다도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STL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TI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부터 스페셜티 반도체까지 모두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은 잘 가긴 잘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뜨뜻미지근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네. 이 엔비디아 쇼크 때문에 좀
무너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 STI가 작년 같은 경우부터 HB 현정이 한층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HBN 장부 종목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레거시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금 ST 같은 경우는 AA 반도체 리플러 장비부터 레거시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모멘텀 합쳐진다고 한다면은 실적 증가가 확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PS홀딩스나 전고점 돌파하는 장비가 꽤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쵸. 그 다음 타자가 ST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주가가 움직일 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네. DIT, PSK홀딩스 그 후속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오전장 꼭 함께 포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두 번째 공략주 열어보시죠. 네. 네, 뉴로 메카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로봇주인데 사실은 최근에 로봇주가 시장에서 거의 안 보였었거든요. 왜 저희 뉴로 메카 오늘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 좋은 내용은 되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로봇의 차례가 왔다라는 보여지고 있고 어제 그 테슬라 실적 발표에 있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를 내년 말부터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실제 사람과 같은 로봇이랑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로봇을 테슬라가 2-3천만 원대의 싼 값에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후년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 어떤 사람이 없어도 네, 뭐 가정용 로봇. 네, 혼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로봇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뭘 시키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꽤 먼 예 같지만은 네. 바로 내후년부터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옵티머스 로봇을 현재 지금 연구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올해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 수행을 할 거고 그래서 내년 말부터는 생산을 시작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겠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오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로봇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누르메카 같은 경우는 산업용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데 협동 로봇이 이제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협동을 해서 같이 좀 그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좋아합니다. 어디 치킨 드십니까? 말해도 되나요? 저는 뭐 올리브로 만든 치킨 좋아합니다. 올리브요? 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교촌 치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른베크가 만든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 네. 교촌 치킨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교촌 치킨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누른베크가 만든 이 기계가 닭을 튀긴 거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고 실제 포스코하고 협력하는 게 1년 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원래는 포스코하고 하나가 뉴로메카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지분을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이 뉴로메카 쪽에서 지분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냥 MOU로 가자라고 했고 지금 체결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최근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어떤 삼성이라는 어떤 뒷배경을 업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이 포스코와 이제 손을 잡고서 포스코가 이 로봇 플랫폼이나 솔루션 개발하고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어떤 테스트 필드에서 포스코가 공급하는 그런 곳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포스코가 손잡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로봇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좀 탄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위기가 좀 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 포스코가 손잡은 뉴로메카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최현덕 매니저님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가장 먼저 지금 이 타이밍에 로봇주를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차트를 보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사실 로봇주가 기대감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있었지만 매번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내가 로봇이 되는 게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주가가 지금 로봇 관련 주가 다 바닥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번 쭉 올랐다가 재조정을 받았고 사실 로봇 쪽에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좀 그 반등이 안 하고 있는 건데 로봇 중에서 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현대차 이제 정건회장에 투자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네. 그게 지금 IPO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IPO 했을 때
시총 13조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정현호 회장 같은 경우도 2조 원대 수익이 나는 건데 어쨌든 그 상장 준비가 되면서 로봇 기업들은 아마 그 어떤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랐을 때 우리가 또 투자하게 되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쌀 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3만 2,5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에서 우리가 공략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이 재료와 호재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은 가지 않은 유로메카 저희가 먼저 공략해 볼 수 있도록 가격 전략까지 오늘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네. 매니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한번 또 다가오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그런 데이터가 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되면은 이번 주까지 또 우리가 좀 매수를 해놔야 다음 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반도체 바이오 쪽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살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성공 전략과 공략주까지 모두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